식단관리의 정석 532론만 이해하시면 3개월 만에 원하시는 목표 체중 감량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식단 하세요. 오삼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는 타임스탬프 앱과 칼로리와 영양 성분이 체크되는 패스트크릿 앱을 설치해줍니다. 설치를 마치셨다면 물 빼고 드시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패스트크릿에 기록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 주시면 532 이론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532 이론은 한 번의 식사를 100%라고 했을 때 탄수화물이 50%, 단백질이 30%, 지방이 20%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라 불리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탄단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 볼게요. 탄수화물은 당질이라고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인 생명 유지, 두뇌 활동,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정상이 됩니다. 하루 최소 100g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고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탄수화물 음식으로는 밥과 같은 곡류와 빵, 떡, 면, 그리고 감자류와 과일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생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 합성이 지연되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0.8에서 1.2g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체중이 50kg이라고 하면 40에서 60g 사이로 드시면 좋겠죠? 단백질 음식은 대표적인 동물성 식품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과 같은 것들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두부, 콩류가 있습니다. 3대 영양소의 마지막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질이라고도 하고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뇌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며 체온 유지에 관여합니다. 육류나 등푸른 생선, 기름과 같은 음식을 통해 흡수가 되기도 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통해 합성이 되어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을 과잉 섭취했을 경우 체중의 증가는 물론이고 심혈관계 질환과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총 에너지 섭취의 40%가 넘어가면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하니 지방 섭취율을 적정 수준 유지해야겠죠? 자,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실전으로 넘어가서 532 이론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임스탬프 앱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시간과 날짜, 드신 음식이 기록이 됩니다. 패스트크릿에서 닭가슴살과 포도를 찾아보겠습니다. 패스트크릿 앱을 열어주시고 한 끼 통쌀 닭가슴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4g, 단백질 18g, 지방 1.9g이 나오네요. 그 다음 포도를 넣겠습니다. 무게의 경우 가정용 전자저울을 사용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대중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포도 150g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크릿 가장 아래쪽에 하루 총량에 대한 탄단지 비율이 나올 겁니다. 보이시나요? 탄수화물 57%, 단백질 34%, 지방 9%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에는 지방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우유 100ml를 추가해 줬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탄수화물 51%, 단백질 30%, 지방 19%가 되니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쌈과 쭈꾸미 볶음입니다. 이렇게 일반식 드실 때에는 더더욱 기록이 힘들지만 그래도 해주셔야 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거나 할 때에는 양을 매번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기억하셔서 기록해 주셔야 해요. 잠시 화면 정지를 누르고 패스트크릿에서 내가 이걸 먹었다면 얼마나 먹었을지 기록을 먼저 해보실까요? 기록해보셨나요? 저는 보쌈 150g, 보쌈 김치 1소접시, 무말랭이 1소접시, 쭈꾸미 볶음 100g, 밥 100g 이렇게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결과 보이시나요? 탄수화물 27%, 단백질 22%, 지방 51%.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최소 40%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51%까지 올라갔네요. 그럼 비율을 맞추기 위해 탄수화물을 더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탄단지 비율에 대한 공부만 하고 하루 동안 내가 먹어야 하는 칼로리를 통해 한 끼니마다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서 밥으로 가장 많이 때우시는 떡과 귤,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의 탄단지 비율 확인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가래떡입니다.
탄수화물 90%, 단백질 8%, 지방 2%, 귤 1개의 탄단지 비율입니다. 탄수화물 91%, 단백질 6%, 지방 3%. 적게 먹은 것 같지만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 끼를 때우실 경우 체내에 흡수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쉽게 축적이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삼겹살입니다.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구이 1인분을 먹었다고 했을 때 탄수화물 1%, 단백질 21%, 지방 78%로 지방은 높게 탄수화물은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율로 음식을 보기 시작하니 어떠세요? 이왕이면 떡 먹을 때 단백질 식품인 달걀이라도 하나 더 얹어 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꾸준히 실행하신다면 누구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532 이론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열량 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